박지훈과 함께한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안녕하십니까, 뉴스킹의 박지훈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예년 이맘때 수준인데요. 서울 기온 현재 영하 4도이고 낮에는 3도 정도인데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 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킹 2부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관련해서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또 방안에 대해서 서균열 서울대 원자 핵공학과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어지는 3부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어제 민주당 의원 40여 명의 김건희 특검, 이상민 파면, 국회 밤샘 농성 등 현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부는 여론 뚱탑 시간인데요. 김준일, 배종찬 소장과 함께 국민의힘 전당대회 여론조사, 또 장외투쟁을 앞둔 민주당의 정치적 득실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박지훈과 함께한 오늘은 당신이 뉴스킹,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태원 참사 100일 이야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말 2월 5일이 12구 참사 벌어진 지 100일이 되는데, 이번 주를 집중 추모 기간으로 하면서 토요일 날 광화문 광장에서 추모 대회를 열려고 했는데 서울시가 이 광장 사용을 불허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서울시와 이제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그 참사 100일 시민 추모 대회 개최를 위해서 광화문 광장 사용에 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서울시가 최종적으로 일정 중복을 이유로 허가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아, 중복. 예. 네, 그러니까 최종 불가 통보를 받은 건데요. 서울시 입장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광장이 서울시 광화문 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사용을 이제 허가해야 하는 것인데, KBS가 그 옆에 조금 떨어진 곳에서 촬영 허가를 이미 받아놨다. 그렇기 때문에 중복이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촬영이 있기 때문에 중복된다는데, 자, 유가족들의 입장 어떻습니까? 서울시의 결정이 충분히 이제 의견 조율이 가능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서울시가 형식적으로 판단했다라는 게 유가족들의 입장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KBS가 촬영 허가를 받아놓은 건 11시까지예요. 근데 이제 시민 추모 대회는 2시부터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간 텀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도 이제 좀 떨어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가능한데 조례를 좀 형식적으로 적용했다. 이런 이제 입장이고요. 나아가서 그 이정민 유가족 협의회 부대표는 서울시가 이제 정부 눈치를 보면서 대규모 문화재를 막으려고 하는 게 아닌지 좀 의심된다. 이런 입장까지 밝혔는데요. 이게 불허한다. 근데 시민들은 모인다. 이러면 또 이제 많은 인파가 예를 들면 집중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태원 참사가 이런 이제 말하자면 안전관리 문제에서 벌어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협의를 이어가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자, 또 어제 유족들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는데요. 어떠한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이태원 유족이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서 특별법 제정, 국회 추모제 참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독립적인 조사기구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비행기 사고가 났다 이러면 수사기관이 조사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비행기 사고의 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할 수 있는 항공 관련 조사기구죠. 전문적 인력이 참여하는 조사기구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월호 이태원 참사도 이런 이제 말하자면 전문성을 가진 독립조사기구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유가족들이 제기를 했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원칙적으로 그 부분에 이제 공감을 했다라고 해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특별법이 제정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소급 적용 문제나 이 강제조사권을 어디가 가질 거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현재 이제 민주당이 제출할 특별법 내용을 보고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참사 100일이 지금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정조사는 사실은 윗선까지는 향하지 못했고요.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최근 유족들이
대통령 만나기 위해서 용산 대통령실 앞까지 갔는데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지당했네요. 네, 뉴스에서 이 장면 보고 네. 또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시는 분들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면담을 요구하면서 유가족들이 1인 시위를 하겠다. 1인 이렇게 시위. 해서 대통령 집무실 앞을 갔습니다. 근데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는 허용할 수 없다라는 경찰의 입장을 통보받고 뭐 옥신각신 끝에 이제 하지 못했는데요. 애초 이제 그 유가족들은 1인 시위를 하는 것이 이제 보장된 권리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경비 경찰은 이 부분에서 집무실 앞에서 1인 시위는 안 된다. 이런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 이 와중에 이상민 장관 출장을 갔습니다. 미국에 재난 시스템을 배우러 갔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또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이상민 장관 탄핵 등을 논의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31일부터 이제 LA를 가는데요. 이유가 미국이 이제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과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 강화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배워오겠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하는데 민주당은 지금 이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을 아직도 사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도 맡은 바를 다하겠다. 라는 원칙적인 언론적인 입장인데 이 부분에서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묻는 탄핵 관련된 내용을 오는 2일 의총에서 의견을 모으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난방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추가 대책을 내놨는데 지원을 얼만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네, 정부가 지원 범위를 넓히기로 했는데요. 기존에 이제 지원 대상이던 기초생활세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올겨울 난방비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이제 올해 3월까지 4개월간 가스 요금을 할인하는 방식인데요. 현재 기초생활주급자면서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받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이제 대상자들은 바우처로 30만 4천 원을 받게 되고요. 도시가스 할인으로 28만 8천 원을 이제 적용받게 돼서 최대 59만 2천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기준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차상위 말고 중산층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방침인 것 같은데 또 민주당은 추경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추경 없이 이게 지원이 가능합니까? 예산 자체가? 그러니까 정부는 일단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요. 그 야당은 추경이 없으면 지원 확대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이 도시가스 할인을 둘러싼 이제 이 비용을 어떻게 만들 거냐도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정부안을 보면 사실 이게 이제 일종의 가불 체계입니다. 가불이면 미리 그냥 떼쓴. 내년에 가스 요금을 올리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이 지원분만큼. 그렇게 되면 사실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리고 지금 이제 나오는 게 여전히 지원 범위가 너무 좁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역 난방을 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뭐 등유라든지 연탄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사각지대로 남는다. 이게 이제 야당의 주장이고 이 부분에서 이제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여당은 이제 포퓰리즘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자체도 지금 지원을 시작하는 곳이 생겼어요. 특히 파주시가 눈에 띄는데요. 전 가구에 난방비 2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제 이재명 대표는 또 파주시장 직접 불러서 이 기립박수를 치기도 했네요. 네, 맞습니다. 어제 이제 민주당 회의에 직접 참여를 했는데요. 파주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먼저 모든 가구에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이런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어제 적극적으로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중앙정부가 못하는 일을 파주시가 했다. 파주시 사례를 공유하면서 민주당 지방정부에서 추가 조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이미 주장했던 그 기본하고 좀 기본 시리즈하고 비슷해서 또 그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도 있고요. 지금 이 그 난방비 취약계층 지원 관련해서 뭐 복지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영업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기타 외 다른 이제 시설들에 대한 지원은 전혀 지금 논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모든 가구를 지원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왜냐하면 뭐 추위는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말이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 대통령 어제 구미를 갔던데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도 방문을 했습니다. 네, 어제 보면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서 정부가 굉장히 TK 쪽에 많이 모인 모습이었습니다. 거의 다 글로 갔던 것 같아요. 네, 말했습니다. 어제 이제 박정희 대통령 생가를 방문해서 위대한 지도자가 이끈 위대한 미래 국민과 함께 잊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런 이제 방명록에 글을 적기도 했는데요.
뭐 생가 방문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의 생가를 간 거는 2021년 9월 이제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생가를 찾았었는데 당시에는 이 이제 수사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의 거센 항의를 받았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 생가 추모관 가서 너무 좁다 이런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예산 얘기를 좀 했다고 하는데 그게 좀 가능합니까? 뭐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후보들도 뭐 이런 생가나 이제 기념관을 짓겠다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생가와 추모관이 너무 협소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관련 방안을 마련해 보라 이렇게 이제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지시를 했다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렸는데요. 뭐 이 자리에는 경북 도지사뿐만 아니라 뭐 구미시장, 구미가 지역구인 국회의원 등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만들어 보라라는 대통령이 직접 가이드를 내린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요. 또 이제 그 어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생일을 이제 하루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곧 생일인가요? 네. 2월 2일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인데요. 뭐 그래서 이제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분석이 나오는데 구미시가 1월 30일에 1천억을 투입하는 박정희 대통령 숙모관 건립 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어서 이 계획을 듣고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지금 공공요금 인상 이런 걸로 서민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고물가도 그렇고. 맞습니다.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겠네요. 앞서 말씀드렸던 난방비 지원이 한 3천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게 지금 1천억이 네, 그거를 포퓰리즘이라고 이제 정부가 국민의힘이 규정을 했는데 이 이제 그 승모관 건립 계획에는 1,000억 원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에 김의겸 의원 고발한 거 이거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했네요. 네, 정보 공개 청구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대통령실 직원이 김건희 여사의 개인 의혹을 제기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법률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고발장을 작성하는 게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한 행위냐 뭐 이런 겁니다. 그렇죠. 저희도 어제 김의겸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 부분이 좀 논란이 될 것 같긴 한데 대통령실은 어떤 입장입니까? 대통령실은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해서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는 외교상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정 동력을 약화시키는 공익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와 국익을 위해 직접 대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뭐 이런 입장인데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무슨 문제가 발생하다 할 때마다 이제 외교상 국격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은 김건희 여사가 이제 그 여사가 대통령 당선되기 이전에 결혼하기도 전에 주가 조작에 이제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인데 이게 이제 외교상 국격과 무슨 관계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대통령실이 김정숙 여사를 언급을 했더라고요. 과거도 그런 일이 있었다. 대통령실이나 청와대에서 대응한 적이 있었다. 이렇게 반박을 했던데요. 네, 대통령실은 참여연대가 특정 진영의 편이다 이런 프레임을 좀 씌우는 어떤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특정 정파에 치우친 것이 아니라면 과거 이루어졌던 김정숙 여사 비판에 대한 대통령실의 법적 대응부터 선행해서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차이점이 한 가지 있긴 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김정숙 여사 시절에는 여사의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청와대 내에 담당 직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사실 제2부속실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야당에서도 계속 차라리 제2부속실을 설치해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김의겸 의원 고발 관련해서 어제 저희 인터뷰 방송에서 얘기했다시피 무고죄를 하겠다고 했는데 바로 무고죄로 맞고발을 지금 한 상태입니다. 맞고발했는데 저도 의문이에요. 과연 그럼 행정관이 무고죄 대상이 될지 아니 실질적으로 김건희 여사 건이가 김건희 여사가 무고죄가 될지 그 부분도 저는 잘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가 지금 정보 공개를 청구한 취지도 그건데요. 이게 이제 법적 근거들을 좀 따져보자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감사원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문재인 정부 정책 감사를 또 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 지출과 채무에 대한 집중 감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어제 이제 감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돈을 풀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에게 각종 정책 자금을 지원했던 것들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라는 건데요. 감사원은 이번 감사의 이제 목표가 건전 재정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전 재정. 자, 근데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를 했던 경기도 또 성남시가 포함이 됐는데
이게 민주당에서는 표적 감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뭐 그 감사원에 따르면 2023년도 연간 감사 계획에 감사 역량을 집중할 20개 고위원 중점 분야가 선정이 됐는데 네. 이 중에 1순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재정 지출 및 재정 건전성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요. 간단히 얘기하면 문정부에서 했던 재난지원금을 네. 좀 들여다보겠다 이런 취지. 돈을 재난지원금에서 많이 썼던가 제대로 네. 썼는가 그거 보겠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재난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최근 몇 년간 가장 앞장서서 제기했던 데가 어디겠습니까? 경기도죠. 뭐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죠. 성남시와 예. 경기도가 당연히 이 감사에 포함이 됐는데요. 예. 감사원은 경기도 지역 카페 운영 대행 업체인 코나이를 둘러싼 뭐 특혜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지금 기초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뭐 이 혐의는 경기도 지사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도 금고로 이제 귀속시켜야 할 수익이 코나아이로 돌아갔다 이런 예. 이제 혐의인데 이게 이미 지난해 9월 경찰 수사를 했던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당시에 혐의 없음의 결론이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감사원이 다시 들여다보겠다라는 거고요. 예. 지금 뭐 어제 오늘 굉장히 뜨거운 북한 민간 교류 사업 예. 또 이제 감사원에 대북 송금. 네,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지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 레고랜드 사태 관련된 강원도 김진태 지사의 강원도 이건 좋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국가 재정 위기를 부를 정도로 굉장히 파급이 컸던 사안이고 이 레고랜드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어떤 이제 그렇죠. 문제들이 있어왔다라는 지적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빠졌는데 이에 대해서 이제 감사원은 이제 이게 모든 시도군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연도에 맞춰서 진행하는 차원이기 때문이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말했던 지금 대북 사업, 지금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 조사도 하고 있는데 대북 사업도 감사원이 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경기도가 추진했던 여러 사업 전반을 감사하는 겁니다. 이 경기도에 대한 감사는 이제 5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고요. 성남시에 대한 감사도 이루어지는데 이게 13년 만인가 그렇습니다. 13년 만에 예. 이루어지는 거. 정기 감사는 아니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네. 아까 이게 이제 포함이 돼서 감사가 되는 건데 경기도가 추진했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 대북 사업, 그러니까 민간 단체를 통해서 북한으로 건너간 돈의 불법성 여부를 확인하는데 감사의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있고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보면 감사원이 이제 감사 개시를 하고 감사에 관련해서 어떤 내용들이 언론에 알려지면 아하. 검찰이 수사를 돌입하는 뭐 이런 이제 패턴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감사, 언론, 검찰 수사 이렇게 그렇죠. 예. 순서대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패턴이 지금 좀 반복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무역 적자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요. 월간 네. 무역 적자 최대치를 기록했고 12개월 동안 계속 적자였네요. 11개월 동안. 네, 맞습니다. 어쩝니까?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반도체 시장의 이제 변화인데요. 우리가 뭐 반도체로 먹고 산다라는 말이 있을 그렇죠. 정도로 가장 우리 효자 품목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반도체. 근데 지금 그 반도체 시장이 메모리 반도체 중심에서 파운드리로 넘어가고 있는 시점인데 우리가 이에 대한 대응이 좀 늦었습니다. 워낙 메모리 반도체에서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뭐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SK 하이닉스가 10년 만에 분기 적자를 기록하는 영업 적자를 봤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큰 지금 이제 시장 변화가 있는데 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1월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 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뭐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구미에서 반도체 업체를 찾기도 하고 또 반도체 사업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11개월 연속 적자라는 거는 시장 구조의 큰 변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이 필요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많이 지적해 왔지만 이 정부의 경제 정책이 구체적인 청사진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컨트롤을 어디서 하는 거냐,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지적들이 이어져 왔고 이 기본적으로는 뭐 민간 기업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반도체가 국가 전략 산업으로 굉장히 중요한 분야였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뭐 전 정부 이번 정부 가릴 것 없이 좀 대응 체계의 마련이 부족했던 건 아니냐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한국 경제의 이제 기초가 튼튼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좀 대응 뭐라도 정신을 차리고 찾았으면 좋겠고 뭐 윤 정부에서 원전 수출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다른 이제 먹거리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뭐 이런 것들도 빨리 현실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킹스맨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한 기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